저는 저 정도 되는 초선 의원에 관련된 이런 정말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자꾸 링 위로 올려놓는지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혹시 SBS 기사분도 오셨습니까? 어디 계세요? SBS 그 팀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따로 확인은 안 됐는데. 네. 제가 그분들 오늘 좀 앞자리를 모셔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제가 오늘같이 아주 명명백백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뒤에서 취재를 하시고 왜곡된 기사를 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전 국민을 소모전 속으로 밀어넣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나흘인가요? 닷새 동안 저희 보좌관들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해명이 됐다 하면 해명을 또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나오지 않고 거의 계속 또 다른 왜곡 보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백날 가면 여러분들은 뭐 제가 부서져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계속 같이 싸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뭐가 되냐고요. 정치는 어디로 가고 문화는 어디로 가고 경제는 어디로 가고 제가 이 언론의 그 양을 보면서 사실은 그 부담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쓰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많이 다뤄진다는 것이 저는 그 뉴스의 그 포션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왜냐하면 국민들 어려운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탈당을 했죠. 제가 당적을 내려놓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 팀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소송을 준비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는 언론하고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더 허리틀 받습니다. 제가 계속 반박 보도를 하고 기사를 내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취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전칠기 업계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오늘 혹시 안 오셨습니까? 그 조선일보의 송 기자 그분들을 좀 제가 뵙고 싶어요. 저한테 그냥 오시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한테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싫고 나쁜 얘기들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싫으시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우리 김성희 보좌관의 생각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앉아서 우리가 끝장날 때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왜곡되고 뭔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 뉴스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생중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도 뭔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다시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생중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사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이 내막이 뭔지, 자초지종이 뭔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우리 비서진들을 통해서 한 건 한 건을 대응을 하는 것보다
궁금한 거를 모아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직접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시작으로 일단 이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 아니 저거 없나? 그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먼지가 많아갖고 일단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저기 예, 지역언로부터 먼저 하나 해주시죠. 지역언로입니다. 저희 어차피 지역이 목포니까 목포에 관심사니까 네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이드뉴스 방역국입니다. 손 의원님의 그 의도와 관계없이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결과가 지금 선하게 보이지 않는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하게 안 보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이나 언론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문제라는데요. 그렇다면은 손 의원님은 우리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땅을 사고 주변했는지 그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네, 이따 끝날 때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시작하기는 네. 우리가 질문들이 다른 게 너무 많을 것 가장 같습니다. 중요한 그거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폴리에서 홍정열 기자입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그 페이북에다가 페이북에 글을 올리시는데 서산 원금지구 개발조합과 그래. 중흥건설 간의 어떤 모종의 후회성이 있는 듯한 내용을 올리셨어요.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 내용이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은 지역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정책 간담회 때 목포를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조카한테 이사를 오게 만들었을 때 그 즈음에 그 지역에서 제가 땅 투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충분하게 뵙는 분들마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서산 온금 지역의 그 조선 내화의 땅까지 포함해서 24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포로 오지 않았으면 듣지 못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얘기 듣고 이 지역의 시민단체랑 이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뒤에 조선 내화에서 근대 근대 산업문화재라는 우리나라의 그 법에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 법에 있는데 한 번도 지정이 된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근대 산업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조선 내화가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거기가 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서산 원금 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무산이 돼서 그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반발도 있었고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벌써 1년 반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선 그 다음에 조카가 이사를 왔고 저는 그 뒤에 쭉 또 여기를 많이 왔죠. 그리고 이 건물을 제가 이 동네 통장님이 소개를 해주면서 제가 이렇게 천장이 높은 옛날 건물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집을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박물관을. 근데 이걸 보고 했고, 그러면서도 그 뒤에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잠깐, 그게, 이제 무산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일이 터지니까 저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때 무산이 되었던 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저에 대한 취재와 시간을 거의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도 뭐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요. 손 의원님을 만나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그런 음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한테 협박을 하겠습니까? 제가 현직 의원인데 근데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오기만 해봐라. 저한테 그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듣고 알았죠, 저는. 제가 뭐 여기 자주 내려오지 못하니까. 그 정도 하고 또 이따가 또 하죠. 마이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울려가지고. 다음 질문을 하시고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선정하시다고 합니다. 땅 구입법 말고요. 우원시청은 따로 목포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개 세미나나 뭐 입법 부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전혀 없었는데요. 아, 네. 없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또 목소리 좀 똑바로. 서울경제. 네네. 저는 그 서산원국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그 조선리와 공장 수지 문화재 등록이 2017년 12월에 등록이었습니다. 조선대화에서 등록하고 나서 얼마 속된 말로 빠르게 그 문화재 등록이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근데 그 문화재 등록되면서 그 뒤에서 소문에서 도움을 줬다거나 영향을 전혀 없습니다.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질문들이 왜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공보뉴스통신 조희수 기자입니다. 네, 잘 들었지만 거듭 묻겠습니다. 이미 의혹들은 다 드러났다고 보고요. 저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루하지 않겠습니다. 의원께서는 부동산 투기가 절대로 아닌 오로지 이곳 도시 재생화 등 목포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부탁합니다. 여론 모리식 마녀 사냥 그리고 경쟁에 절대로 휘말리지 마시고 뜻하시는 일 기필코 이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니고 우리 보좌관이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 자리를 이 장소가 제가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겠다고 생각한 자리거든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나가시면 여기 밑에 뿌리가 있는데 요 골목 안에 골목을 쭉 들어가시면 요 뒤에 굴뚝이 너무나 멋진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뚝을 밖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통장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여기 어떠냐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와 봤어요. 한참 뒤에.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 집을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공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 이쪽으로는 아마도 이제 뭐 리모델링은 이쪽이 좀 될 거고요. 이쪽은 이제 뜯어서 아마 새로 좀 뭔가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박물관에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작품들을 소장하고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는 기획 전시 같은 거 하고 동네 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축제도 하고 그리고 뭐 강의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문에 제가 박물관을 생각했고 재단에 돈을 넣고 그리고는 그 여기 오겠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주말이면 내려와서 볼런티어로 여기서 사람들한테 이 나전칠기를 설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 장소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우리 김성애 보좌관께서 여기서 합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하신 분은 좀 저기 저쪽.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이정부라고 합니다. 그 지난해 3월에 용산구 박물관 그 정희 사장님 토지를 담보로 11억 원 대출을 받으셔서 네. 그중 7억 1천만 원은 재단을 통해서 이쪽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셨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혹시 나머지 대출금의 용처에 대해서 조금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를 제가 뭐 알려주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첫 질문이 그런 질문을 조선일보에서 한다는 게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그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그 제가 그동안 쭉 밝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검찰 조사 곧 받을 거니까 그때 다 알려드릴게요. 예, 쿠키뉴스 권인웅이랍니다. 어디요? 쿠키뉴스요. 예, 저는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보다도 이 지역 장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은 현재 그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이쪽에는 출마할 의사는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할당 그 기자회견을 의견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출마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은 제가 대통령 밖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총선 대선 거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국회의원이 되었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제대로 홍보 전략을 펼치고 할 때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그 김종인 전 대표께서 저를 공천을 해주셨어요. 원래 제가 비례대표였는데 정청래 전 의원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가 대선을 치르려면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 때는 당명을 바꾸고 홍보를 하고 했지만은 이 지역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에 제가 교문위 의원으로서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 임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정책이나 법안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다음 질문 받기 전에 그 카메라 요청이 있으니까 질문과 상관없이 앉아 계셔도 되는데요. 질문과 상관없이 정면을 보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아, 네. 처음 뵙네요. 저는 지금 충돌하는 게 선한 의제하고 방법론이거든요. 방법론에 관계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충돌 금지 의무 관련해서 김진희의 육포대 건축가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근처에 연체용으로 혹은 30차 얘기가 나오면 거리의 큰 손으로 보이는 정암시에서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손 의원님도 같이 있었던데 처음 오는 날 정책 간담회에서 뵙습니다. 네. 네네. 그랬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4월 2일 조찬간담회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조천 5월 간담회는 10일 목포시장하고 교수재생 간담회 그 자리에도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인 제가 그 주제가 뭐였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그 말씀드리면 그날 정책 간담회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제 지금 여기 이사 온 손소영이라는 조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 바닷가 살고 싶다더니 혹시 목포로 올래? 그래서 그날 제가 여기 처음 온 날 목포에 여기 그러면 어떤 집이 있냐 했더니 그 옆에 계시던 여자분께서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그 며칠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정책 간담회 뭐 다른 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여기 계약을 하고 증여를 하고 이 증여하는 것도 다 이 동네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러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왔을 때 누군가가 저를 만났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오피셜하게 국회의원으로 여기 와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말 아닐 때 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네. 네. 옛날에도 위원이셨고요. 지금도 위원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시대과 문화 거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에요.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규정할 때 자문을 받았다. 네, 좀 짧게 좀 요약을 해주세요. 제가 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무슨 얘기가 요점이 뭡니까? 또 뭐냐면 이해충돌 금지 의무가 있는 이유는 아, 그 얘기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밥 먹을 때 보니까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이해충돌이 뭐 투기라고 했다가 뭐 차명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해충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 얘기를 설명을 한들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면서 제가 오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뭐죠? 이거를
제가 사서 수리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수십억 제가 컬렉션한 나전치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서 고쳐서 제가 갖다가 지금 팔아도 수십억 그대로 건질 수 있는 그런 제 컬렉션을 여기다가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땅을 이게 7억 얼마 정도 됩니다. 다 합해서 이걸 사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건져서 제가 나머지 다 드릴 거에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처음부터 아마 여러분들 2007년이나 8년 정도 제가 그 처음에 나전치기 관심을 가질 때 인터뷰들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왜 사느냐 얘기를 해요. 제가 통영에 갔을 때 처음으로 8,500만 원어치를 송방웅 무형문화재센터 걸 삽니다. 그때 제가 사서 몇 분 무형문화재 걸 사다 보니까 이게 놀 데도 없고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취재가 왔어요. 문화부 기자가. 그래서 제가 왜 샀냐 이걸.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19세기까지만 박물관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20세기, 21세기에 대해서 박물관들이 관심이 없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민 공예라고 볼 수 있는 이 나전칠기 작가들이 지금 너무 힘들게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작품들을 좀 사서 박물관에서 소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20세기, 21세기 거를 박물관이 필요로 하면 그때 기증을 한다. 그러려고 모았다가 제 컬렉션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익 충돌이라는 부분들은 언젠가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든지 저는 제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야당에서는 뭐 그러려면 국가에 환원해라. 이 10년도 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에 드리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국박이나 이런 데다가 제일 중요한 정말 국보급 가치가 있는 게 제가 몇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려오기 전에 국립박물관에 그런 것들은 내놓고 그리고는 여기는 조금 더 그 밑에 것들만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가질 거 아니고요. 다 드릴 겁니다. 국가에 그리고 시나 제가 뭐 여기 연고는 없지만 이 집 때문에 제가 여기가 된 거예요. 연고가. 그런데 다 드릴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저를 믿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공헌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면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충돌 그리고 어떻게는 제3자에게 정보가 넘어간 사람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거는 증여입니다. 제가 3월부터 6월까지 김진우 교수님하고 손혜영 의원님하고 행사의 상관이 제가 파악한 게 4번 정도 됐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한테. 저한테 그러시지 말고. 예, 그 4번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4번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6월 30일, 6월 10일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는 따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분이라고 하신 분이 네. 다른 분이 안 살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분이 안 살 때가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안 살 때입니다. 근데 손 의원님이 사는 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서 아저씨 방문을 하려고 남자분과 두 분이 사신 거에 대해서 손 의원님도 의심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형 아니고요. 현재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손 의원님과 같이 5월 1일부터 문화재위원이 되시고 그리고 누가 문화재위원이 됩니까? 김지민 목사님이세요. 지금 김지민 교수가 물건을 산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계신 저한테 소영이네 집 새 집을 소개한 동네에 있는 여성분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계기가 손 의원님하고 같이 김지민 교수 김지민 교수 아니고요. 그분이 저를 그분이 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저 때문일 겁니다. 제가 조카 집을 3개를 그분이 소개해서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나오는 집들을 아주 싼 값으로 사기 시작했다라고 들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많은 집들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자꾸 김지민 교수님 얘기하시는데요. 김지민 교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재 위원이셨고 저는 여기 와서 처음 그날 정책 간담회 할 때 만났고요. 그 뒤로 제가 그분을 그 전에도 문화재 위원이셨습니다.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분은 문화재 위원이셨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은 좀 이따 저희가 다시 받도록 하고요. 어디요? 네. 그 요즘 기사 쓰시는 분이세요 혹시? 오늘 기사도 쓰셨습니까? 그 얘기 좀 한번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기사죠? 그러니까 소장이 누구 소장이요? 청소년 팀도 네네네. 네네. 네네. 그 다니면서 그분의 관계를 좀 다니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처음에 정책 간담회 하러 왔을 때 그분이 이제 국가 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굉장히 밀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런 집이 빈 게 있어요? 많아요. 그럼 혹시 이런 집을 살 게 있나요? 얼마든지 있어요. 해서 그분이 저한테 소개를 해준 게 지금 소형이 3집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한테 목포가 너무 좋아. 여기 아티스트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공방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사람들이 소개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른 집을 좀 소개할 집이 있어요? 했더니 많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소영이 3집을 소개하고 나서는 없다고 없다고 나온 게 없어요.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없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017년에 그 3월에서 5월 정도 사이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동네에 있는 집들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고 그 동생이 건설회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저한테 자기 내려오면 상의 드릴 게 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려가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자기 동생이 그 건설회사를 하는데 그 의원님 얘기를 했더니 그 건물을 좀 사고 싶다고 그러는데 봐준 게 있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요. 그래서 저를 끌고 쭉 나가서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거기 그 7층짜리 이게 횟집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이거를 내 동생이 사고 싶어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 여기 있는 이렇게 수많은 집들이 있는 이런 걸 왜 사? 저 안에 가서 옛날 집을 사서 그것을 고쳐서 그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 그렇게 고치게 해야지 이런 집을 뭐하러 사요? 했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비싼 집들은 전부 동생분이 사셨더라고요. 서산원금 지역까지. 부모님이 지정한 문화재의 큰 손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 소장을 보고 정 소장을 보고 네. 문화재 거리의 큰 손이라고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재 거리의 큰 손이 아니고요. 그분이 저는 이렇게 이 집이 지금 필지가 여기 안에만 필지가 한 10몇 필지가 돼요. 여기 안에가 14필지인데 이게 지금 14필지입니다. 그분이 사신 거는 하나예요. 그런 거고 그것도 전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여기서 인사를 했던 옷 브랜드 하시는 분 이런 그 건물도 그분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게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지금 불도 안 켜진 동네에 이렇게 비싸게 임대를 하면 어떡하느냐. 게다가 또 요 앞에 있는 어떤 건물 하나 샀는데 밑에 있는 몸도 불편한 세탁소 주인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분들이 집을 많이 사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지역분들이 주인이 돼서 여기서 사는 분들이 활동을 해야 도시재생이 최고의 그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나우시마라는 일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인데 이것을 전매를 하거나 이렇게 비싸게 사람들을 세를 주거나 있던 사람들을 내쫓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동네 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거의 한 1년 사이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함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분이 뭔가 좀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뭐 제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이크 아니야, 딴 분이 들어요. 네, 저 MBN 조창훈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이해 충돌 금지 원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여기에 이제 의원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뭐 이렇게 박물관도 있지만 그 조카분께서 하시는 이제 카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창성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 지금 그 지적을 했던 이해 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거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런 이렇게 그 주변 분들께서 이제 여기에 지금 구매를 하셨고 거기다 이제 의원님께서 목표가 뜰 거다라고 추천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그 주변 분들이 이미 지역에 계신데 근데 목표가 뜰 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여기를 잘 개발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했죠. 네네. 이 상황을 보시고 뜰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그 바로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겠는데 주변 분들이 여기 계신데 근데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이렇게 그 목포에 대한 그 사람으로 뭐 하셨을 수 있는 그 의정 활동이 이해 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카들한테 증여를 해서 이 청년이 떠나는 지방 소도시에 청년이 들어와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목포 주민이에요. 그쵸? 목포 시민이죠. 이 동네 주민이고.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카페를 하고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시작을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3명의 청년이 있고 엄마들이 증여를 했거나 뭐 상속을 했거나 그랬고요.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진 집을 고쳐서 그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게 열심히 일해 살게 해주는 것이 그게 어떤 이해의 상충일까요? 제 개인적인 그 재산을 증여를 했고 그리고 걔가 들어왔고 일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애가 여기 지역에 남들이 다 떠나는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2년 사이에 뭐 2배, 3배가 올라가는 그 경리단길에서 가게를 하다가 그 월세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로 와서 너무 행복하게 돈도 좀 덜 쓰고 돈도 많이 안 들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목포 주민이 돼서.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이해상충을 했습니까? 제가 걔네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자리를 뺏었습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죠. 여기 먼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여기 덧물이랑 나 아까 가방 좀 갖다 주지?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 아시아투데이 신문 이명남 기자입니다. 좀 전에 향후 건물에 대해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전체 건물에 대해서 기부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 재단이나 친인척 명의의 집이 지금 현재 건물이 뭐 9채다 21채다 다양하게 제 얘기만 좀 들어주십시오. 믿어주시고. 예. 네, 그리고 기부는 제 거를 하는 거지 우리 재단 거를 하는 거지 재단이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미 재단에다 돈을 넣었을 때는 이것을 제 게 아니라는 그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를 한 제 조카들의 집을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을 국가에 줄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물으실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제 재단에 대해서 우리 재단 제가 이따가 떠나면서 남편이 하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 자산을 기부할 거냐? 네,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건물과 그리고 안에 있는 유물은 지금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제가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목포에서 하는 거 보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목포시나 전남도에서 어느 정도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한 번 지금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취할지를 보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여기서 그냥 계속 여러분들도 보고 제가 할 겁니다. 제가 떠나기를 바라는 목포에 음의 세력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재단에서 그냥 일을 할 거고요. 근데 여기에 박물관을 어디까지 할지는 이제 제가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 충돌은 지겨워서 못 하겠습니다. 백지 신탁은요. 좀 이따 좀 하고요. 다른 얘기 좀 하고 나서. 네, 의원님. 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편한 질문. 편하지 않은 건 없어요. 앞에 마이크 들으시고 마이크. 의도는 좋으신데 왜 이거 투명하게 못 드시고 사전에 이런 것을 사전에 몇 년 전에 하실 때 목포 시라든가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투명이요? 제가 투명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밝히셨으면. 사전에 사람들이 재단에서 땅을 살 때 어디다 밝힙니까? 아니 그리고 좀 투명하게 해서. 아니 어디다가 투명해야 됩니까? 아니 글쎄 투명하지 않다는데 어디다 투명해야 되냐고요? 신문에다 내야 됩니까? 아니 좀 먹고 시민들에게도 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좀 밝히셨으면. 그걸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의도는 상당히 그런 정도 하시고요. 됐습니다. 투명은요 지금도 그때도 과거에도 제 일생은 다 투명합니다. 다음 목포 MBC 질문 받겠습니다. 네, 목포 MBC 양현승입니다. 여기에다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부지보다는 조금 더 부지가 더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논란 때문에 이제 매입 작업이 조금 뭐 쉽지 어떻게 될 않겠죠. 걸로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이 목포 원도심이 수십 년째 이를테면은 어떤 뭐 정책이나 예산이 뭐 없었던 게 아닌데 되지 않았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의원님께서는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포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은 참 많고 지역으로 예산도 많이 내려가요. 서울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좀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 때 이것이 제대로 생산적으로 쓰이냐 하면은 정직한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생산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만나서 제대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 나갈 때 이것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이 사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순천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순천은 전시장, 조충훈 전시장이 도시 재생 그 예산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받아갔던 곳이에요. 그분들은 그 예산을 받아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이런 거리에 시에서 집을 샀어요.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유명한 아티스트들, 순천 출신 한복 디자이너들을 모셔다가 쇼룸을 만들고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을 불러서 거기를 꾸며서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그 문화의 거리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거점이 다 시의 소유예요. 저는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봤고요. 나오시마라는 데가 개발될 때도 나오시마 현에서 자기들이 중요한 데들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거점으로 지금 동네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전 시장, 지금 시장 만났을 때 제가 했던 얘기, 녹음기가 돌아가듯이 똑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 재생이나 그 기타 관련된 예산이 나오면 거점을 좀 사라. 거점을 사서 시에서 갖고 있으면 유명한 도시 재생하는 사람들, 아티스트들 데려다가 고기를 싼 값에 맡기면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이 동네를 살려주지 않겠는가. 안 샀어요, 하나도. 제가 이 박물관 이걸 사고 나서 지금 여기 작은 거 평당 200만 원짜리들만 계속 몇 개를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는 이제는 너무 올라서 못 사요. 제가 저 입구만 확보하는데도 꽤 많은 돈을 줬어요. 그 평당. 여기는 200만 원도 안 됐지만. 근데 여기 옆에는 뭐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하고 내놓지 않아요. 근데 저분들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동네가 좋아지면 내가 급한 게 없으면 나갈 필요 없지.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확보가 가능한데 이젠 여기는 돈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시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설득해서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인가 언제 왔을 때 제가 또 참 끝없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유명하신 디자이너들하고 이게 책 편집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제가 5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 들어와서 여기 그분들이 돈이 다 없어요. 근데 이제 노후를 맞으신 분들인데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동네에 올 수 있게 순천같이 시에서 좀 거점을 만들어 드리면 그분들이 여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5만 권의 인문학 서적을 갖다 놓고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역 옆에 저쪽에 전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1000평 정도 되는 너무나 멋진 옛날 건물들이 있어요. 이거를 시에서 확보를 해주십시오. 또 했어요. 안 사요. 그러니 제가 2년 전에도 조카 집 3개 사고 이 창성장을 증여를 하고 나서 이걸 보고 내가 재단이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남들도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시에서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다음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그 마이크 켜지고. 네, 목포투데이 김태용 기자입니다. 네, 도시재생 관련해서 앞으로 입법 발의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이 입법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게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전국에서 한 4곳에서 목포 있지 말고 우리한테는 와라. 다 해주겠다. 연락이 와요. 지금 뭐 그 전에도 그런 데들이 있어요. 제가 소반도 한 200점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박물관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한 4군데, 5군데에 했어요. 어제부로 5군데에서 저한테 야 거기서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자기네 동네로 오면 다 해주겠다.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노후에 잘 살게 해줄게. 다 해줄게.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역사도시가 경주가 다르고 상주가 다르고 충주가 다르고 청주가 달라요. 전주가 다르고 목포가 달라요. 목포는 지금 보시면 아셨겠지만 여기 길거리에 있는 게 지금 간판이랑 이렇게 허접하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저 간판 떼고 덧붙인 거 빼내면 다 옛날 집입니다. 목포 여기 역에서부터 걸어오는 동안에 있는 것도 간판 떼면 거의 다 옛날 집이에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가와 함께 돼 있는 옛날 집들이 합해지면 사람들이 걸으면서 그 안에 공방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찻집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도자기 가게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이 저는 다 그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목포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제가 목포를 좋아한 게 아니라 목포에 지금 주어진 남아있는 근대 가옥들이 놀라운 가옥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목포에 온 것입니다. 의원님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그 마이크 싶습니다. 네. 마이크를 혹시 잠깐. 예. 좀 죄송한데 제가 받으신 마이크 좀 뒤로 전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그 탐사팀에 계세요? 저는 지금 탐사팀 소속은 아니고 정치부 소속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모두의 그 SBS 기자를 찾으셨는데 네. 지금 마이크가 설치되기 전이라 제가 의원님 그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모두 처음부터 여기서 혹시 기자를 탐사팀은 안 오셨어요? 지금 탐사팀도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있다 그러지 마시고 저 좀 한번 좀 같이 좀 우리 만나게. 관련해서는 제가 네.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모두부터 잘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 취재 시작하기 전에 이 보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께 좀 이제 질문도 드리고 설명도 듣고자 이틀 동안 저희가 의원회관을 찾아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재민 사무관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께 이제 의원님이 만나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이제 제대로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 이해 충돌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창성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게스트하우스지 않습니까? 게스트하우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 충돌에는 제3자가 그 이득을 보는 것도 지금 막 이제 금지하게 돼 있는데 창성장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로 생각은 하시지 않는지요? 지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도시재생이나 여기서 시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생각했다면 저걸 먼저 조카 둘의 집을 저렇게 완성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에 그렇게 내주시기 전까지는 6달째 계속 적자입니다. 최욱희 대표가 계속 나중에 벌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벌어서 걔네들이 갚으면 되니 하면서 그냥 갖고 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요즘엔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익을 받다면 그것을 도시재생이나 문화재청에서 도움을 받아서 수리를 하는 돈을 받으려고 했겠죠. 제가 국회의원의 신분에서 그런 일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거리에 돈을 넣어서 융자를 받고 해서 수리를 해서 끝낸 겁니다. 왜 끝냈느냐? 제가 도시재생이나 문화재청에 돈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화재청에서는 또 이 뭐 등록문화재인가 뭐 했는데 거기도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문화재청에서도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일에 대해서 복잡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기본적인 상식을 숙지하지 않고 기사를 쓰신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그 지정을 한 것은요. 아까 김지민 교수님 얘기 계속 하시는데 김지민 교수님이 문화재위원이에요. 동산인가? 건물만 막 근데 이런 원래 문화재위원이신데 그분들이랑 또 어떤 분들이랑 같이 해서 누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붙고 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개를 정한 그 집에 전화를 다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결론으로는 15개가 됐는데 우리 보좌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보좌관 그 건물이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던 그 동아약국이 있던 자리라는 거는 저 나중에 그 팻말 보고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집이 전체가 합해서 거의 100평 정도가 되는 집이거든요. 근데 제 보좌관이 산 게 몇 평인지 아세요? 12평이에요. 그 100평 중에서 이 구석 12평인데 그 100평의 주인이 한 8명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전화통화가 2분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문화재 지정을 하겠냐? 안 하겠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우리 보좌관만 하겠다고 해서 그 전체 100평의 이 건물에서 요것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정은 본인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전문가들이 고른 것 중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것만 된 거라고만 알아주십시오. 이걸 SBS 하나도 하시고 그러고 옮겨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창성장이나 그런 거 관련된 발언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물론 이제 의도를 지금 좋은 의도였다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그런 제3자의 뭐 이득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된 특히 이제 창성장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창성장은요. 그게 그러면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여기에 창성장에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됩니다. 창성장 발언을 한 이유는 이렇게 지역의 숙소를 고치는 게 어떠냐라고 한 겁니다. 그게 최욱희 대표가 딸하고 둘이서 그 작업을 했지만은 이것이 일반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런 지방의 숙소랑 좀 다르게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포답게 만들어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게스트하우스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길어서 우리 우상호 의원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쿠바에서 왔을 때 거기서 자기 집을 고쳐서 사람들한테 숙소로 내주는 데를 까사라 그래요. CAS의 까사미야 까사입니다. 까사인데 그게 짧고 집이란 뜻이에요. 좋다. 짧고 이 정도면 부엌도 있고 이렇게 집 같은 느낌으로 좋겠다 해서 제가 순천의 시장님한테 먼저 그 말씀을 드려서 순천은 지금 다 까사가 됐어요.
순천에 가사라고 하는데 목포는 아무도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유로 그냥 목포 이 창성장 8월 말에 오픈할 때 야 이거 우리 먼저 가사라고 그냥 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 동네 어디 고치는 집 있으면 우리가 가사로 목포 가사 1, 2, 3, 4해서 나중에 블로그에도 같이 한번 해서 그 에어비앤비 같은 데도 목포 가사로 해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하면은 마케팅도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또 직업적인 그런 그 의미로 제가 해서 우리가 그냥 가사로 쓰자고 한 거고 그리고 지역에 맞는 그 지역 특유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숙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저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전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버스턴 뉴스입니다. 네네네. 개발을 원하는 세력과 목포의 경우에도 구도시 보존하려는 그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오늘 조선내와 아버지 인근의 그 서산 온궁기구를 가봤거든요. 네네. 만약에 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진도까지 보인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이렇게 풀어준 그런 세력들인데 개발 원하는 그런 끝까지 싸우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무슨 목포에서 그렇게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 고도 제한 누가 풀어줬는지 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전시장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세요. 거기에 25층짜리 아파트 지면 거기 사는 사람만 좋겠죠. 목포는 다 망가지고. 그러나 거기가 문화공간이 되고 지금 이렇게 문화재청이나 도시재생 돈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또 뭐 박지원 의원님이 돈 잘 예산 만드신다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집들을 한 집당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줘서 화장실 개선해드리고 부엌 만들고 칠하고 지붕 만들어서 해드리면 거기가 산토리니가 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포 주민들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관광지로서도 아주 훌륭한 곳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관광에서 아파트를 보러 옵니까? 거기 동네 문화를 보러 오고 역사를 보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는 그 조선내화라는 아주 중요한 심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내화는 회사 자체에서 그 프로젝트를 문화적으로 다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집들이 지금 화장실 불편하다 우리 살기 어렵다. 제가 한번 그 근처 갔었는데 저를 막 붙잡고 너 와서 살아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와서 살 겁니다 그랬어요. 그 동네에도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세력들이 많이 가서 집을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주변에도 또 이 조선내화 쪽이 잘 안 되면 그 옆으로 비껴서 또 아파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를 반대하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목포분들이 나서서 거기 들어오는 24층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목포가 아니라 목포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목포가 고향인 분들을 위해서 목포가 개발이 되면 그야말로 목포가 훌륭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하고 잠깐 진행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BS에서 저희에게 이틀에 걸쳐서 인터뷰 요구했는데 거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먼저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연락이 1차 왔었고요. 회의 중에 문자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답이 오기를 목포 문화답사 펜토를 다녀왔는데 관련해서 의원님 인터뷰 요청을 한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 워낙 목포 관련된 홍보를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추진하겠다. 근데 금요일에 시간도 안 되고 어쩌고 해서 지금은 의원실 안 계시니까 꼭 잡아서 꼭 해달라. 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서 의원님이 목포 소개하는 일이면 뭐든지 나서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월요일 보도는 화요일이었고 이제 월요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의원이랑 같이 있었고 수도권 모처에서 빙상 성폭력 관련돼서 피해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굉장히 기묘한 자리였어서 누구의 전화를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거절을 했고 전화기 꺼둔 상태여서 연락이 한 2시간밖에 안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저희가 내용도 잘 모른 채 갑자기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의원회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피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전체 회의 때 저희가 의원이 성폭력 관련돼서 기자회견도 한 거 보셨을 테고요. 그래서 그날 인터뷰를 못했고
다음날 보도가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요일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인터뷰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신청하셨던 것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신문 토론한 정도 여기 있다. 아니 제가 저 연합뉴스TV 최덕재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시 쪽이나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제안을 많이 하셨다고 수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투자가 아니고 예. 그 예산을- 거점이 될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시에서 예산이 있으니 시에서 먼저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옛날 교회라든지 이런 그 아직도 건축이 살아있는 이런 데들은 안 사시고 자꾸 주차장 한다고 이렇게 쓸어버릴 집들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영사관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집 자체가 유물이 될 만한 유산이 될 만한 관광의 코어가 될 만한 집들을 사셔서 거기다가 뭔가 문화와 예술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집들을 그런 내용들을 컨텐츠로 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직접 국회의원이신데 직접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게 그런 면이 조금 이런 논란을 일으킨 어떤 시발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그 얘기는요. 제가 여기 와서 그 정책 간담회를 하고 했을 때 제가 조카를 집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날. 저는 그날 결정했어요. 그냥. 그날 결정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제가 순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순천 가서 정책 간담회 하면서 순천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깨인 시장이 이렇게 일찌감치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한테. 순천같이 해보세요. 순천같이 중요한 자리에 작은 건물들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을 시에서 확보를 하셔서 지금 거기를 30만 원씩 받고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서 공방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큰 건물을 뭐 굉장한 거를 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계속 했던 거고 조카는 이미 집을 사기로 결정했고 조카 집 때문에 제가 여길 자주 내려왔었고 그러다가 이 굴뚝을 만나면서 재단이 들어오기로 한 거지 이게 하나도 뭐 계획이 되거나 무슨 애초부터 어떻게 뭐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저는 끝없이 목포에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따라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제 페이스북 샀다는 사람도 요즘에 뭐 연락이 오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죠 제가. 그래서 했던 거지 그게 뭐 이렇게 계획성을 갖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지만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동이 그런 어떤 반향이나 이런 반응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그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면 어떤 반향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일반적으로 의원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하는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버려진 도시를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을 안 팔리던 집을 본인들이 원하는 값에 팔고 나간 분도 있고 이제 더 오를 것 같다고 안 파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고쳐서 불을 킨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저하고 이해상충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제가 문화 전도사로 나서서 전국에 청년이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동네가 살아나게 만든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옛날에 가격이 70년대에 평당 얼마였는지 아세요? 700에서 1000만 원이었답니다. 이 동네가 목포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쪽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역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대요. 근데 또 박지원 의원님이 거기서 또 본인이 못 옮기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없었으면 여기 이렇게 관심 못 가졌을 것 같아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라 이것은 관광객이 목포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목포 진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지가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 열광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이 동네에. 다 신도시는 떠나갔고 여기 40%가 공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반문을 하는 거는 제가 땅값이 오르자고 한 게 아니라 이 동네 관심 좀 갖고 목포에 아주 가치 있는 적산가옥들이 지금 들어갈 기회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집을 사던
여길 구경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게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가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거 때도 후보들이 여기 안 온답니다. 몇 명 안 사니까. 저도 여기 그렇게 지금 한 2년 동안 제가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주말에 내려왔지만 한 번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시니까 좀 실감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산 14채의 집이 지금 이겁니다. 저기 질문 관련돼서 손을 계속 들고 계셔서 일단 정한 순서는 이거 하시고 그리고 저기 하시고 그 옆에 여성분 하시고 그다음에 고 기자님 기자 팩트 체크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질문 좀 다시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부터 좀 넘겨주시죠. 예. 참아서 어떻게 앉아? 저희가 잠시만요. 이거 위험해 여기. 이거 위험해요. 여기 피하면 여기 이거 쓰러지면 어떡하지? 네, 의원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한신문 코너닷컴 조우길 기자입니다. 저는 여기 반경 한 200m에 제 고향이에요. 아, 네. 네, 태어났고. 실제로 저희가 제보가 들어온 걸 보면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손 의원님의 행보를 보고 목포에 들어와서 주유소라든지 식당 부지라든지 전혀 이제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거하고 무관한 그 토지를 사서 전매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님의 목포 사랑 행보가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그런 여론이 좀 있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본인이 낮은 칠기도 박물관을 만들고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그 입법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떤 향후에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아까 도시재생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라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이 있고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인터뷰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내놨는데 안 팔렸던 그 창성장을 누가 사? 이렇게 얘기들을 동네에서 많이 뒤에서 하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내놨었던 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비싸게 샀다라고 해요. 9천만 원 줬거든요. 그래서 3명이서 3천만 원씩 냈는데 누군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살 사람이 있었겠고 또 팔고 싶은 곳을 컨택을 해서 사고 팔고 했겠죠. 저는 그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로 자유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사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전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은 그 몰아내는 현상 아닙니까? 여기를 개발을 해서 집주인들이 비싸게 세를 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몰려 나가고 비싼 값 때문에 비싼 임대료 때문에 그 현상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도 가게도 없고 새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쵸? 저는 지금 여기 맨 앞 여기 요번에 확보한 여기 이런 애들도 지금 뭐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 그 누군가가 사가지고 내쫓았다는 그 세탁소 하시는 분을 필요하시면 이쪽 와서 내가 뭐 한 달에 뭐 한 5만 원만 받더라도 이쪽 와서 하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제 일하기 싫다고 그만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 동네는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갈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그 한마디 또 제가 드린다면 저는 평생에 그 임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건물이 있어도 지금 이사 가면서 이제 제가 전세를 주고 갔지만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만큼 이 동네가 좋아졌으면 하는 게 제 정말 소망이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충돌에 대한 얘기 잘 하시는 거는 제가 혹시라도 나는 전혀 내 이익하고 관련 없이 했다라고 하지만 혹여라도 제가 변호사분들하고 얘기해서 이게 법적으로 걸릴 게 아니어도 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은 다 저는 아니라고 해도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때문에 상처 입은 분도 있을 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 충돌은 뭐 제가 국가에 헌납할 건데 무슨 이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 고개 숙여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저는 목포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재단에서 일단은 확보한 이런 부동산은 지금 와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요. 이거 팔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것도 한번 누가 말씀하시던데 왜 이것을 재단에서 이 재단의 자산으로 하지 않았느냐.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랬어요. 500평까지 해서 집원을 하나로 해서 하려고요. 그래서 아직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할 때마다 이사회 불러가지고 하나하나를 15평, 7평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4번 샀거든요. 이 건물에 지금 요거 26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저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까지 합해서는 310평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5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아직은 재산으로 넣지 않았어요. 매번 넣을 때마다 재단 이사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봐주시고요. 마이크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죠. 죄송한데 제가 생방송 중에 그냥 육성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의원님 더팩트 이원석이라고 하는데요.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논란 이후에 좀 여러 다른 의혹들도 좀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압력 의혹, 그리고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외압 의혹, 이것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간전의 기카드 말씀하셨는데 오늘 혹시 폭로하시는? 안 합니다. 그거 제가 할 게 아니고요. 이제 취재를 하시는 이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그것이 곧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의 논란을 만든 정말 아무 일도 아닌 이 초선 의원의 그야말로 문화 도시 재생을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털어서 증여를 하며까지 이 불 꺼진 도시를 살려보겠다라고 했던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소모적인 언론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런데 그래서 참 지금 그 말씀 두 개 대답 드릴게요. 근데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제 아버지 얘기를 갖고 그 기사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버지 얘기를 갖고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거는 보험전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박물관 얘기할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간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고민한 게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나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에서 저나 저 가족이 괜찮은데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립박물관에 제가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나전칠기에 대해서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예요. 저는 제 돈을 들여서 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나전칠기를 모았고요. 그리고 나전칠기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많지 않아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떠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나전칠기 전문 매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한 30억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겨우 인건비랑 임대료 나와요. 그리고 20세기까지는 나전칠기에 대한민국의 나전칠기, 한국의 나전칠기가 이어져서 왔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이죠.
21세기에는 지금 20세기, 19세기 답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세기의 나전에는 이런 게 있었다. 이 시대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가들을 모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만든 게 바로 그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가 사갔다는 그 조약돌입니다. 그 조약돌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해외에서만 전시를 했어요. 조약돌 팔아서 얼마 됐다? 데미안 허스트한테 가는 그 조약돌이 파손이 됐어요. 스위스 전시 끝나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돼요. 영국으로. 근데 스위스 전시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가 아니라 갈 때 이것이 운송회사에서 잘못해서 파손이 됐어요. 1억 2천만 원짜리가. 그래서 그것을 전시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데미안 허스트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회사는 없어지고 운송회사는 다시 8,500만 원 들여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재단에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냈어요. 1억 얼마짜리인데 나한테 돈 얼마만 주고 얼마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 정말 여러분들 그 얘기 누가 어떻게 듣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이해충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 매장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나전칠기 전문 매장 장사 안 됩니다. 하나도 위탁 없고요. 100% 사입으로 서울역에 한 달에 1,400만 원 월세 내고 직원들 정규직으로 주야로 이교대에서 가게 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쫓겨납니다. 국토부 코레일에서 너무 돈을 올리는데 장사는 안 돼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쫓겨나는데 다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나전칠기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저한테는 나전칠기가 박물관을 만들 컬렉션이 있고 장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기획상품이 있어요. 기획상품은 하이엔드 코리아에서 팔고 있고 잘 별도로 된 법인입니다. 지금 또 어디서 SBS 거기 또 파고 계시다면서 한국일보인가요? 그래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눠져서 원래 아래층은 박물관, 위층은 갤러리를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 오면서 갤러리 기획이 안 되니까 거기를 하이엔드 코리아의 매장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는 또 박물관 하면서 제가 물건들을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나전칠기에 대해서는 역사부터 해서 기법으로 그리고 그 연대를 보는 거 제가 제일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것도 수리하면서 가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나전 전시를 한다는 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나전칠기 수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민스터에 있었던 2014년인가요? 15년 전시를 갔는데 전 세계에 있는 고려 경암부터 시작해서 뭐 필라델피아 뮤지엄, 뭐 대형박물관, 일본 교토 뮤지엄 다 왔어요. 우리도 왔어요. 저는 제가 빌려준 게 아니라 전 구경하러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국박도 오고 민박도 오고 어디 뭐 개인박물관, 대학박물관이 다 우리 거를 빌려줬는데 끝나는 날 그 전 세계에서 온 큐레이터들과 함께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때 그 외국에서 온 분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 나전칠기를 이렇게 수리하니? 니네가 종주국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이 수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나전칠기 박물관에 있는 나전칠기 작품들은 수리할 때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일본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나전칠기를 일본 사람을 불러서 수리를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을 그래서 만나봤어요. 제가 가서 이거 수리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가역적으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으면 쪼가리가 있으면 붙이지만 쪼가리가 없으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오칠로 막아서 수리를 하고 다음 때에 가서 후손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다. 유물은 이렇게 수리하는 거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국박에서는
20년 이상의 나전칠기 수리에 아주 잘못된 조직이 있어요. 익히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민박하고 이제 그 중박하고 이 직원들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세계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나전칠기를 세계 스탠다드로 하고 있는 단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민박에 있는데 국박에 그 사람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고려전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또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거는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박물관장님께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어느 땐가, 그 사람도 박물관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느 땐가 기회가 되면 그 나전칠기나 이런 그 오칠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같은 데가 있으면 그때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뭐 청탁을 했다? 뭐라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지금 나전칠기 수리는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새 거를 만들어 놔요. 15세기 거를 지금 새 거같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놔요. 이게 잘못된 수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대로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가 종주국인 나전칠기를 우리가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못되게 해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일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으니, 세계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안을 했고 곤란하다고 하셔서 없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를 믿고 국박에서 박물관장의 이름으로 나온, 정식으로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제가 강요하거나 한 게 아니다 라고 그 우리한 뜻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 얘기는 안 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익명의 제보자가 제가 와서 어쨌다 저쨌다라는 얘기를 갖고만 기사가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 아까 손 들었던,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 KBS 구경화 기자라고 합니다. 그 도시재생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의원님께서 해오신 활동이 그 재생의 전통적인 수법과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단순히 투기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오늘 간담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이 지역분들이 집을 많이 사는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거점 개발을 위해서 이 외지의 예술가들을 영입하는 활동을 또 동시에 해오셔서 이게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모순이 아니라 보세요. 어떤 분은 여기 사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떠나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서 못 떠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집값이 아무래도 30-40% 올라갔다 하니까 팔고 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유가 좀 있고 이 동네 사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살고 계세요. 안 팔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고 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데 가격은 분명히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에서 40% 정확하게 그 수치 나온 거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 올랐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원망스러운 게 이제 저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못 사겠죠. 여기서 지금 이 260평에서 끝나는데 이걸로 지금 박물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꼭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시고 싶은 분도 있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들, 딸이 서울에 사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정말 예술가들이 좀 그리고 저 인문학자들도 오고요.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제 얘기를 따라주신 분이 안 계십니다. 연결해서 마저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순천 지역 사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도 자발적으로 해오신 그 도시재생 주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목포에서 이 의원님께서 구상하셨던 그런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의 교류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지금 목포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 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도시 재정비나 아니면 단순히 관광지화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사회적인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활동과 좀 고립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소통은 다 하고 있고요.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의 맛집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중요한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이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서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 동네에서 저랑 관련돼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손소영 카페도 두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동네 사람이 하고 있고요. 창성장에 계신 분들도 다 동네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제대로 좀 수익이 되면 전부 정규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도시 재생이 아까도 말씀해 그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기초적인 공통분모를 찾아서 법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그 역사에 기반을 해서 도시재생을 하자. 역사가 있는 곳을 먼저 가서 돈을 주자. 거기다 건물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것이 이름 끝에 주자가 들어가는 곳. 조선시대에 그 지역의 중심이 됐던 곳이죠. 경주, 상주, 충주, 청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자가 들어가는 곳을 일단 역사에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그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유산이 가장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그 이 역사나 유산에 대한 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98년도에 그 진로를 참이슬로 만들 때도요. 제가 진로의 뜻을 참이슬로 풀어서 이름을 만들 때 영업사원이 저한테 이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걸 이름이라고 만드냐고. 자기들 그 진로라는 이름이 1924년에 만든 게 얼마나 위대한 뜻을 함유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제가 브랜드의 본질을 찾아내서 이것을 데포럼시켜서 그것의 경제 가치를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그 지역의 역사 도시들을 보면서 남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런 집들을 보면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그 어떤 일환이 아니었나. 한 선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폴리뉴스의 홍정혁입니다.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곳으로 오셨어요. 네. 바로 이 앞거리에서 송 의원님의 특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그 문체부 내용을 인용하셨는데요. 그 문체부가 46억 원을 들여서 이쪽에 건물 16개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문체부가요? 예. 이런 아닌데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제 질문 끝나면 좀 차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한 필지당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손 의원님께서 여기에 투기를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너무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상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죠. 모르는 게 있으면 자세히 보고 해야죠. 제가 이거 다 통틀어서 7억 몇천이에요. 그리고 투기라는 것은 매매 차익을 냈을 때 투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꾸며서 나성책이 유물들까지 꽉 채워가지고 국가에다 주겠다는데 투기라는 것이 기본이 매매 차익이고요. 두 번째는 가수요자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제 재단에서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용 관리 의사가 없어야 돼요. 전 너무 철저한 이용 관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이 단기간이래야 돼요. 저 이거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볼런티어로 일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매로 이익이 실현된 것이 증명돼야 투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야당의 당대표라고 무슨 15채는 뭐고 3억은 뭡니까? 알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분이 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문화부라니요? 문화재청 아닙니까? 문체부라고 그랬어요. 문화부라고 하는데 저는 문체부로 알아들었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예, 16개 건물을 재매입을 해가지고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 이걸 만들겠다. 그렇게 어제 이제 말씀하시면서 문체부가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손 의원님이 이쪽에 투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여기 한 필지당 3억 원의 시세 차이 난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잖아요. 예. 기자님은 그 내용과 제 대답을 보면서 여기 와서 14필지에 들어와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그러면 지금 그 문체부에서 16채를 산다는 건 전 금시초문이거든요. 그걸 알고 제가 와서 이 16채 남들이 보기에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어하는 이곳에 16채를 제가 사서 이거를 요 하나에 3억씩을 올려서 이게 진짜 무식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다 비웃습니다. 여기 3억씩의 시세 차익이 나온다면 아마 본인이 가장 먼저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아까 그 의원님이 이제 팩트 정정해 주신 분이 있어서 이 김수빈 교수가 문화재위원으로 연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 5월 1일부터 문화재위원이 그 전에 하셨던 거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인 건 알고 계시죠? 저 잘 모릅니다. 2015년에 그 전에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그때 했던 건 그 전에 했던 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그러니까 뭐를 뭐 계속 이쪽에 관련된 전문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내용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위원이셨거든요. 네. 그리고 3월 20일 날 처음에 여기 나무숲 방문하실 때 그때 같이 안내하신 분이 김진희 씨고 5월 12일, 6월 30일로 만나셨고 제가 그 내용 확인한 거는 손혜원 의원님 그분을 잠깐만 보시면요. 제가 그분을 둘이서 만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는 그분하고 이게 무슨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이렇게 한 번도 없어요. 누구랑 만났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을 겁니다. 5월 10일 이런 도시재생 간담회 때는 목포시장이 주최하고 그리고 김진웅 교수도 오고 여기 거리의 큰손이라는 정 안개 씨도 오고 그리고 그 같이 만나신 게 그래서요. 두 번 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정 안개 씨가 여기에서 수십 채를 사게 된 계기가 손 의원님은 그분은 원래 이제 여기에 살 의사가 있었고 나한테도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은 나전치기가 아니잖아요. 뭐 남이 권한다고 셋째 바로 사서 저한테 좀 그런 권해서 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기 이런 집들이 또 있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해줬고 그분이 저한테 나서서 제 팔짱을 끼고 있다고 소근소근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분이 권해서 산 게 아니라 제가 물어서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네, 이 세 집은. 그 정도 체크하시죠. 예. 다음 하셔야 되니까 하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간담회 계속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눈에 띄면 뭐 다른 편견 없습니다. 누굴지도 모르고 지명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냥 육성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나경원 의원이 어제 와서 이제 이곳 돌아보고 가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이 최근에 그 정치 상황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건데 민주당 탈당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조사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첫 번째 하고요. 연달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손 의원님이
이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이렇게 매입한 게 아니라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더 이상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에 더 이렇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당에서 뭐 물론 저한테 굉장한 믿음을 주고 저를 끝까지 믿고 제가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응원을 해주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제가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시끄럽게 만드나라고 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건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30분이 넘어가서 일단 간다면은 예, 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도 타임즈 윤현수 기자입니다. 저는 목포 시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은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일급 발암물질인 생명가루가 아주 풀풀 날리는데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돈벌이 세력과 그 다음에 우리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과의 한판 싸움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게 아까 밖에서 만났던 시민분들 생각을 좀 말씀을 저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소모적인 논란 속에서 우리 손 의원님이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발 빼시면 어쩌나 이렇게 염려하신 밖에 시민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좀 제발 이 소모적인 논쟁을 좀 끝내고 이제 정말 우리 목포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서 부도심이 제 역할을 해주고 또 더불어서 이쪽 부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돼서 함께 좀 더불어 사는 그런 부도심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제발 질문을 하시더라도 기자님 들어가시면 이 소모적인 논쟁 좀 끝내주시고 우리 부도심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 손 의원님께 해주십사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무슨 힘 있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 초심 잃지 마시고 이 부도심 활성화에 일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아까 밖에 계신 시민분들이 입을 빌려서 대신 제가 전달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은 없지만 저는 목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재단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65세인데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제가 끝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 노후에 일주일에 반은 주말은 제가 꼭 목포 와서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앞으로 한 5년, 4년 내지 5년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박물관에서 여기 이렇게 자리에서 한번 멋진 파티 한번 하자고요. 옛날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 다 찍혔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어떻게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내놓을지를 여러분들은 지켜보시면서 절대 저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마시고요. 저 반드시 목포에 대한 관심은 저는 놓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얘기해요.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너무 화가 나서 반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자분들에게 또 뭉뚱그려서 제가 뭔가 좀 사납게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드렸다면 그건 제가 죄송하게 사과를 할게요. 그 대신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기사 쓰신 거는 사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유를 다 말씀드렸지만 아니고요. 이해가 혹시 내가 모르는 이해가 어디선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고 조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연합의 최 기자님 말씀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저는 제가 좋은 바이러스를 목포 분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드릴 거고요. 이분들과 함께 목포 구도심을 살려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도시의 재생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포를 만들어 가면서 또 다른 도시들도 여기저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일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마치고 제가 서울 명동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의 후반에 그동안 전반에 받은 제 인생에 정말 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혜택도 DNA도 추진력도 건강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추진력과 문화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지방에 사람이 줄어가고 아파트화 돼가는 그 지방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바이러스를 옮겨드릴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오늘 보신 분들 계시다면 어디든지 제가 필요하다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야말로 이런 소모전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도 또다시 이것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제가 매일같이 서울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그날 팩트 이렇게 물어보시면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관심이 끊어져서 아무도 안 오시는 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다시 뵙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건물이 벽으로 막혀서 갈 수 없는 세 채를 제가 11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11채가 이 안에 있는 공간들이고 둘러보실 거 충분히 둘러보시고 의원님 먼저 퇴장하고 그런 다음에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2층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무너져 내리면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